첫 번째 모닝픽,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거래 금액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네. 좀 어렵고 복잡하긴 내용이긴 한데요. 비트코인은 많이 들어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새 시장에 거래 대금이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1코인식으로 연동이 돼 있는 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통화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가격이 불안정한 일반적인 코인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발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발행사가 내 마음대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채라든가 아니면 현금이나 또 다른 부동산이야 이런 자산들을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맡겨놓고 그 금액만큼 코인을 발행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난달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일명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면서 거래 금액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시행에 들어가도록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고 거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그야말로 안정적이다.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거 구입을 하면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1코인당 한 1,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1억 6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가격이 급등락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원래 달러 가치가 움직이지 않는 한 가치가 이렇게 크게 뛰거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트코인을 막 통화처럼 거래하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자녀한테 송금을 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송금하려면 은행에 가가지고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비싸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거치게 되면 바로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수수료도 없이.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외국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 거기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코인이나 암호화폐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서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기축 통화인 달러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급등락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다 환매해 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사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기반의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 한 통화 조절 기능이 없어질 가능성,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한국은행도 좀 반대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최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요즘 시장에서 쓰이는 거 보면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가는구나 싶어요. 옛날엔 조개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금, 은이었잖아요. 그러다 종이었잖아. 네. 이젠 디지털로 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치료 가능 사망률 지역 격차 여전입니다. 네, 시의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이 사망률의 지역 격차, 이게 여전히 크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사망하지 않을 사람이 돌아가신다. 이거 사실 좀 서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격차가 발생한다. 이것도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요, 이런 치료 가능 사망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이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49.94명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었는데 울산보다
13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충북 외에도 인천, 부산, 강원이 49명대로 높은 편에 속했고요. 경북, 전남, 충남, 대구, 제주, 광주는 평균을 좀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좀 안 좋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울산이 가장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울산 다음으로 낮은 곳은 역시 예상하셨다시피 39.55명인 서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의료 환경이 서울이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종, 대전, 경기, 경남은 상대적으로 치료 가능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치료 가능 사망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 의료 체계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작동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도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역 의료원, 공공의료원도 사실 지금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사람이 모여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게 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